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구로병원 배준입니다. 저는 이어서 블러드 세이빙 프로토콜과 VT 프리벤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러드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대한실거절학회 학회지인 KSRR 2016년도 리뷰 아티클에 굉장히 잘 정리된 논문이 있으니 이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프리오더로 무조건 팩탈비시 2개를 준비를 해놓고 수술 후에 헤모글로빈이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헤마토크릿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트랜스퓨전을 이제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30% 정도 환자에서 트랜스퓨전을 이제 했던 게 있는데 그 알로제닉 블러드 트랜스퓨전에 관련된 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형외과뿐만이 아니라 외과 파트에서도 트랜스퓨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그 아스트로플라스티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트랜스퓨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주요한 사항은 그 환자 개개인의 그런 리스크 팩터를 수술 전에 잘 평가를 하고 프리오피 헤모글로빈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수술 중에 블러드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트랜스퓨전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 그다음 에비던스 베이스드 트랜스퓨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트랜스퓨전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이 알로제닉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시던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프리오피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장정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벨리에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환자도 잘 모르고 있고 의사도 잘 파악이 안 됐던 그러한 이제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술 전에 일렉티브 서저리이기 때문에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 모든 과에 이런 수술 전 검사 지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침에 따라서 프리오피 이벨리에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크로닉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디지즈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술 후에 블러드 로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환자들한테서는 당연히 이제 주의를 유어해야 되고요. 프리오피의 아네미아는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죠. 대부분 권장하고 있는 헤모글로빈 레벨은 12, 13 이상으로 수술 전에 유지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토탈리 수술을 했을 때 대략 예상되는 블러드 로스는 2g, 3g 헤모글로빈 2g, 3g 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13 정도면 수술 후에 2g, 3g이 떨어진다 그래도 트랜스퓨전 하지 않고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12, 13 정도를 수술 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연 디피션시 아네미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네미아가 발견이 되면 그 오랄 또는 이제 IV 아이언을 이제 서플멘테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랄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1이 상승이 되는데 한 4, 6주 이상이 이제 걸리고 IV로 주는 아이언을 주는 경우에는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대략 예상되는 내가 어느 정도 헤모글로빈을 올려야겠다고 하면 그 기간을 생각을 해서 적절한 제재를 투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이제 과거에는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스트로플라스티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가격의 문제도 있고 급여가 이제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 CRF가 있는 환자나 캔서 환자한테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스트로플라스티 파트에서는 그 일부 환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재는 아니고요. 또 과거에 그 미리 자신의 블러드를 뽑아내서 보관했다가 아스트로플라스티 후에 아네미아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주는 그런 오토로그로스 블러드 도네이션이 있었지만 이것도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빼놨다가 이제 폐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관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것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네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아이언 디피션 아네미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이제 IV 또는 오랄 철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 환자분들이 안티코아귤란트나 안티플레이틀릿 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 한 3, 5일 전에 그 끊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환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스피린이나 안티코아귤란트, 안티플레이틀릿 이런 경우가 수술 후에 그 블리딩 로스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러한 원칙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브리징 세라피 같은 것들을 이제 내과 쪽에서는 이제 권장을 하고 계시죠. 저희 병원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약제에 따라서 한 3, 5일 전에 약을 일단 끊도록 되어 있고 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그러면 일렉티브 수술을 연기하라고는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리 수술이 이제 이머전시라는 수술은 아니니까 따라서 이제 환자의 그런 리스크를 잘 평가를 해서 수술을 무조건 진행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수술 중에는 이제 하이퍼텐시브 아네스시아를 하는 것이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블리딩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마취과 선생님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하이퍼텐시브 아네스시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하에 진행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방금 장정범 교수님도 얘기 이제 했고 이 온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랜자믹 엑시드가 아마 블리딩을 낮출 수 있는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제재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헌이 이 제재가 블러드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블러드 로스를 헤모글로빈 평균 2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네큘러 아터리에 브랜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됐을 때 블리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아귤레이션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토탈리 수술 자체가 이제 플렉션을 하면서 하는 수술이니까 사실은 토니켓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트랜자믹 엑시드를 사용했을 때 포스트피 원데이, 투데이 때 이만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블리딩 로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헤모다일로이션 시키는 경우 또는 그 손실된 블러드를 다시 뽑아내서 리인퓨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토피칼 피브린 실런트 수술 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에비던스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지는 지금 이제 불명확하고 토니켓을 사용한 경우도 디베이트가 좀 있는데 토니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중에는 좀 블리딩 로스가 좀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토니켓을 풀고 나서 포스트오피로 히든 블러드 로스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드레인도 그 포스트오피로 블러드 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블리딩 컨트롤, 블러드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퓨전 가이드라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10 이하에 이제 했었다고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이제 7 이하인 경우에는 트랜스퓨전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상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봐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8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트랜스퓨전을 하고 8 이상인 경우에서는 어떠한 환자도 트랜스퓨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이미 그 여러 문헌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런 수치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에서 VT는 코카시안에 비해서는 인시던스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수술 후에 스롬보 엠볼리즘이나 이제 펄모너리 엠볼리즘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좀 적게 경험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심토마틱 P가 생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대략 한 1.9% 정도 그런 아시안으로 된 이제 시스테믹 리뷰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고 토탈리를 하는 환자들한테서는 이제 몇 가지 그런 리스크 팩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케미컬 프로필락시스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조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은 뉴마틱 컴프레션과 일라스틱 스타킹은 모든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안티코아귤런트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티코아귤런트를 이제 수술 후에 주고요. 안티코아귤런트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와 함께 아스피린을 3주 정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 2020년도에 아시아 퍼시픽 VT 컨센서스라는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 13개 아시아 국가와 93명의 그러한 서전들이 참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VT 컨센서스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6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중요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리비전 서저리, 바이라테럴 서저리, 프롤롱드 서지컬 타임은 그 VT의 이제 리스크가 이제 될 수가 있고 트랜자믹 엑시드는 VT의 리스크를 올리지 않는다. 푸드앤앵클 엑서사이즈는 VT를 프리벤션 하는데 에비던스가 없는 것 같다. 모든 환자한테, 그러니까 DVT가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모든 환자한테 IVC 필터를 레코멘데이션 하지는 않는다. 조금 더 셀렉티브하게 이제 해야 된다고 있고, 모든 아시안 환자한테서는 루틴리 그런 미케니컬 디바이스, 그 뉴마틱 컴프레션이나 일라스틱 스토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 단독이 VT 프리벤션에 이펙티브 한지는 인컨클루시브고요. 단독이.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는 파마콜로지컬 프로필락시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시아인 환자들한테 뭐 가장 초이스가 이제 될 수가 있고 힙앤니 아스트로플라스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VT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는 이제 파마콜로지 프로필락시스를 사용해야 된다. 블리딩 리스크가 없는 경우에 스탠다드 VT의 경우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 단독 또는 그 파마콜로지 컨비네이션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VT 리스크가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그 미케니컬과 파마콜로지컬 컨비네이션 그리고 그 블리딩 리스크가 이제 있는데 스탠다드 VT인 경우에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 단독으로만 시행해도 괜찮다. 둘 다 올라가 있는 경우, 블리딩 리스크도 높고 VT 리스크도 있는 경우에는 미케니컬 프로필락시스 단독 또는 아스피린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파마콜로지 VT 자체는 운드 드레이니지를 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인펙션의 이제 소스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실한 에비던스가 이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스탠다드 VT 리스크가 있는 환자한테서는 아스피린이 이제 most appropriate하다. 하지만 이제 VT 리스크가 높은 그런 환자들한테는 그런 이제 파마콜로지, 아스피린 이외에 그런 파마콜로직 에이전트가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블러드 세이빙 프로토콜과 VT 프리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4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